잠을 자야만 해. 잘 되는데. 잘 되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50분입니다. 아침에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요즘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되게 많죠? 너무 잠이 안 온다거나 잘 때만 핸드폰 하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하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흔히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잠만 잘 주무셔도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된다는 점 부탁드려요. 우선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 자체가 변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패턴이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수면의 양과 질 모두가 변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은 잠, 푹 자는 잠의 비율이 젊었을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수면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뉜다는 거 들어보셨죠? 렘 수면이 얕은 잠, 비렘 수면이 깊은 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비렘 수면을 통해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력도 강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비렘 수면, 즉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와 절대적인 수면 시간은 같더라도 더욱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너무 잠기가 밝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즉 청력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깊은 잠을 못 주무셔서 얕은 잠을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소음이나 빛에도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변화, 즉 노화로 인해 수면 호르몬이 감소하는데요. 수면 호르몬을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여러분?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요.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새벽에 일찍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수면 호르몬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거나 깊게 잠을 못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수면의 질이 나쁜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잖아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우선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시는 게 중요합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낮에 빛에 충분히 노출되면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이 억제된 상태로 수면 호르몬이 낮에는 나오지 않고요. 사람이 깨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빛을 쬐고 난 후 밤이 되면 빛 노출이 줄어들잖아요. 이때는 반대로 수면 호르몬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산책을 하시거나 낮 시간에 바깥에서 가벼운 활동을 하시면 밤에 주무시기 한결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밤에도 햇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밤에 햇빛이 노출되는 거요? 그건 바로 스마트폰이죠. 저도 그렇지만 밤에 이제 인공조명이나 스마트폰, 텔레비전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밤에 또 아이 잘 때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면 정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TV 등에서 나오는 불빛은 블루라이트라고 아시죠?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청색광인데요. 이 블루라이트는 낮 시간대의 자연광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뇌는 지금은 대낮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덜 생성되고 결과적으로 잠들기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들기 어려우시는 분들은 침대에서 유튜브, 웹툰, 넷플릭스 좀 안 보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독수리 약사 채널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냥 24시간 주장창 보시는 걸 꼭. 특히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 눈이랑 엄청 가깝잖아요. 이렇게 블루라이트를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받게 되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기 십상입니다. 수면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는 밤에 자주 깨시는 이유 중 하나가 깊게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있지만 야간용,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자주 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레 소변이 마려운 거죠.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변비를 예방하려면 물을 자주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늦은 밤 시간에 물을 자주 드시면 주무시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가급적 낮 시간대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바깥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평소 드시는 약이 많은데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약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 중에서요. 우선 혈압 조절을 위해 드시는 약들 중 일부 약물은 야간류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가급적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드시는 게 좋겠고요.
혈압약 외에도 치매 예방약이나 우울증 약도 소변량이나 배뇨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늦은 저녁 시간에 약 드시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간요 때문에 드시는 그 전립선 비대증이나 치료제들은 드시면 잠이 오거나 약간 어지럽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치료제, 야간요 치료제는 밤에 드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알레르기약이나 콧물약 또한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알레르기약이나 콧물약은 저녁에 드시면 잠을 주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약도 있기 때문에 복용 시간을 조절하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 이 약은 언제 먹는 게 좋지? 이 약은 언제 먹으면 내가 잠을 좀 더 잘 잘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선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낮 동안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무조건 7시간 혹은 8시간 자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시는 게 조금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환경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해주시고, 침실은 말 그대로 잠자는 곳이잖아요. 다른 전자기기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낮잠은 30분 내외로 조절해 주시고요. 잠을 자야만 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막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잠이 오지 않으실 때는 억지로 누워있기보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명상을 하시거나,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정말 더럽게 재미없는 책을 봅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은 새벽에 책 보면 정말 잠 잘 오거든요. 잠이야. 졸려. 보약 같은 잠을 위해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이제 추위가 물러나고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낮 시간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주시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